그렇다면 좋은 세일즈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세일즈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말 중요합니다. 세일즈 강의로 돌아온 손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강의 내용과 일부를 좀 짚어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싹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일즈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세일즈가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물건 파는 거요? 설득하는 거?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파는 행위가 세일즈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세일즈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세일즈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세일즈맨에게 제품을 구매하시나요? 우리는 선택합니다. 누구를요? 좋은 사람이 권하는, 그리고 어떤 걸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즉, 좋은 세일즈는요, 좋은 사람이 권하는 좋아 보이는 제품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보통 세일즈라면요, 권유하는 기술에만, 스킬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일즈를 잘 하려면요, 제품이 좋아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는 사람입니다. 이걸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주변 친한 친구가 어떤 제품을 추천해줬는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품을 써본 적, 반대로 내가 제품을 권했는데 상대방이, 친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품을 그냥 구매해 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바로 제품 구매로 이어졌을까요? 제품은 잘 몰라도 그 사람을 믿으니까. 제품이 좋아 보이게끔 만드는 기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좋은 사람으로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세일즈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측면에서 좋은 사람이 먼저예요? 좋은 물건이 먼저예요? 맞아요. 일단 그 사람이 괜찮아 보여야 하고요, 그 사람이 권하는 물건에 그래야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제품을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고객에게 내가 좋은 사람임을 인지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게끔, 그리고 느끼게끔 만들까요? Unexpected Amusement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예상치 못한. 두 번째, 아주 소소한. 세 번째, 날 알아주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예시 한번 드려볼게요. 군대 가는 고객을 위해서 이등병의 편지를 틀고 머리를 잘라줬어요. 저라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틱 장애가 있는 자들을 데려오셔서 그분을 위해서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줬어요. 이것도 배려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마친 고객이 예약하셨다길래 작은 꽃다발 하나 선물했어요. 어때요? 감동적이죠? 자, 이렇게 작은 감동들을 드릴 때 고객들은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일까라 생각할까요? 아니면 안 생각할까요? 대부분 생각합니다. 느끼겠죠.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그리고 소소해요, 안 소소해요? 소소했어요.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죠. 그리고 그분들을 잘 알아라 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도 해보시라고 소시지 미션을 드렸습니다. 다들 잘 하셨나요?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려웠죠?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요, 소시지 미션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달달한 꿀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Unexpected Amusement, 그 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이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하여 심쿵터치라고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예상치 못한. 이 부분을요, 잘 지키지 못한 사례 선정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고객님이 센터에 방문했는데 해모임 샷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시도를 하셨습니다. 살짝 아쉬워요. 많은 분들이 소소한 감동을 전하는 것, 이 심쿵터치를 선물과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소한 행동 하나도 괜찮은데 다들 뭔가 이렇게 막 주려고 합니다. 무조건 고객에게 잘해주고 친절을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심쿵터치의 핵심은요, 이 사람이 나를 알아봐주네, 나에 대해서 알아봐주는 거야? 이 예상치 못한 포인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바로 넘어갈게요. 아주 소소한을 지키지 못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니까 어떠세요? 벌써부터 이거 소소해요, 안 소소해요?
소소가 아니고 그냥 왕왕 대대. 그럼 왜 소소해야 되냐면요, 이 제품 이렇게 선물 세트 만나는 고객들 다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되게 큰 맘 먹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도 나에게도 자칫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써보고 꼭 구매해달라는 암묵적인 신호가 있어요. 이런 신호 다들 있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선물은 고객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고객을 감동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제품을 전달하기 위한 나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면요, 선물이라는 쉬운 선택지 말고요, 조금만 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고민해 보시면 너무나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 심쿵터치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알아주는 이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적용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례 한번 볼까요? 꾸준히 해모임 드셨던 분인데 요즘 안 드셔서 해모임 샷을 드렸더니 마시기 편해서 좋다고 하심.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세요. 이거는 고객만을 위한 행동은 아니에요. 본인이 파는 제품을 선물로 주는 건요,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위한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거. 해모임샷 제품을 전달하는 거 좋아요,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저런 방식은 심쿵터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품을 전달할지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고객에게 소소한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우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30살의 7살 딸과 6개월 아들을 키우는 회원님이 지난번에 긴 머리를 질끈 묶고 집에서 입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소개팅 미팅에 참석하셨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나를 꾸밀 마음의 여유가 없던 나. 그래서 나도 아이들 키울 때 돈이 없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또 그리고 예쁜 핀을 보니까 우리 미경씨 생각나서 하나 구매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면서 그동안 아이들 키우고 챙기느라 정작 나를 챙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고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머리핀 하나 주는 거 어때요? 쉬워요. 그리고 좋죠? 근데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마음씨가 감동적인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 꾸미는 고객을 위해 선물했다는 이 멘트 너무 심쿵하지 않나요? 예상치 못하고요, 소소한데 나를 알아주는 이 심쿵터치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다 들어간 사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꿀팁 하나는요, 이 심쿵터치를 할 때 멘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당신 이런 사람이에요. 그거 내가 알고 있었어요. 당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멘트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소시지 미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고객에게 이렇게 심쿵터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애터미 제품 안 돼요. 애터미 제품 없이 소소한 감동 전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심쿵터치를 할 때 꼭 멘트도 같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 이것까지 준비했어요.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알아주는지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지 미션 내용에 꼭 같이 적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꼭 선물일 필요 없어요. 감동을 주는 행동이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 하수는 주장을 하고 고수는 주목을 시킨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절주절 떠벌떠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보다 소비자의 귀에 솔깃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방법으로 고수들은 이렇게 권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궁금하게 권하는 거죠. 제품만 다다다다다 설명하지 마시고요, 고객이 궁금하게끔, 제품에 관심이 생기게끔 먼저 미끼를 던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편국부터 하나씩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이 멘트들의 특징은요, 구체적인 숫자, 이걸로 궁금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일반적인 세일즈 하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간편국은 1분 정도 물에 끓여 붓기만 하면 다 정말 편하고 어디서든 맛있는 국물을 먹을 수 있어요. 하하하. 이렇게 하수가 될 수 있다면요, 우리 이제는 배워야 됩니다. 고객님, 요리할 때 제일 귀찮은 세 가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장보기, 재료 손질하기, 설거지. 아이들 제대로 된 밥 차려주고 싶어도 바빠서 못할 때 많잖아요. 미안했던 그 마음 60초면 따뜻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숫자로 얘기해주면요 더욱더 이해가 쉬워지고요 상대방의 눈구멍, 콩구멍, 귀구멍까지 다 열리게 하는 멘트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질문으로 하면 상대방이 궁금합니다. 자취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는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하수들은 이렇게 해요. 혼자 사는 자녀들에게 이 감뼘국 하나 보내주시면 건강한 집밥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고수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객님, 배달 음식만 시켜 먹게 되는 자취하는 우리 아들, 딸 스스로 건강한 집밥 먹게 하는 방법 아세요? 이렇게요. 질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많은 멘트들 반드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센터 가서 하시고 거울 보고 하시고 파트너분들과 연습하시고 현장에서 소비자 앞에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세일즈는요 본질이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를 남기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고객이 물건을 샀다 이게 아니고요 고객이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소시지 미션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손세종이었습니다.